안녕하세요, 한이다육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육이 흙배합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예쁜 아이들 받으셨을 때 심으시려면 좋은 흙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흙을 잘 만들어야 이 아이들을 예쁘게 또 오래 감상하실 수 있죠. 근데 흙이 없어서 곤란하시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흙배합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흙이 없는 채로 배송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흙이 꼭 필요하다고 하시죠. 근데 이렇게 분재로 가는 아이들도 흙을 바꿔주셔야 돼요. 흙을 바꿔주셔야 하는 이유는 이 농장에 있는 흙이에요. 이 흙은. 그래서 농장에 있는 흙하고 가정환경 안 맞기 때문에 흙을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실용적이고 저렴하고 좋은 흙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궁금하시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흙 섞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다라이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흙을 섞으실 때 이런 다라이나 아니면은 통 같은 거 쓰시면 편리해요. 넓은 거일수록 좋아요. 네. 다육이 흙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 텐데요. 이 다육이 흙은 상토하고 그리고 돌멩이들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돌멩이. 이 재료가 상토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상토는 일반적으로 이제 영양, 흙의 기능을 하는 아이들이고요. 이 나머지는 물 빠짐을 좋게 하고 뿌리를 내리게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토하고 돌멩이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비율은 상토 30에 나머지 돌멩이들 70%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부터 재료 한 가지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재료를 준비를 했어요. 네, 여기에 상토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토. 이 상토가 일반적으로 그냥 이 화원이나 아니면은 집에서도 많이 쓰는 그냥 원예용 상토예요. 네, 포트 화분을 받으시면은 이런 흙이 있죠. 네, 이 상토는 거름 성분도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흙의 기능을 합니다. 네, 이 상토는 근데 영양분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다육이한테는. 이 다육이는 사실은 너무 웃자라면 안 예쁘잖아요. 상토만 넣고 키우시면 다육이가 영양분 때문에 웃자라게 됩니다. 네, 그럼 좋지 않죠. 그리고 곰팡이병도 생길 수가 있고, 네, 여러 가지 좀 단점이 있어요. 이 단점을 다른 재료들이 보완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네, 상토를 그래서 30%를 넣어주시면 최적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 물빠짐을 좋게 하기 위해서 다른 재료들을 넣는 것입니다. 예. 상토는 보시면 이게 아시겠지만 물빠짐이 좋아 보이진 않죠. 다육이는 물빠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육이 물빠짐을 좋게 하기 위해서도 이 다른 재료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럼 두 번째 재료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는 마사예요. 마사. 마사. 이 마사인데요. 굉장히 다육이 키우실 때 많이 쓰는 재료죠. 이 마사는 다육이 심을 때 화분 아래쪽에 이제 물빠짐용으로 깔고, 그리고 맨 위에 마감토로 덮고,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이 마사를 흙 속에서 섞어 주셔야 돼요. 네. 이 물빠짐이 좋게 하는 재료 중에 제일 유명하죠. 딱 봐도 물빠짐이 좋게 생겼어요. 돌이기 때문에 물빠짐이 좋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 있는 게 얘네들은 무게가 묵직합니다. 그래서 흙을 전체적으로 무겁게 해줘요. 이 마사가 없으면은 흙이 너무 가벼워집니다. 흙이 가벼우면은 일단 들 때는 좋겠지만은 좋은 게 아니에요. 흙이 너무 가볍다 보면은 다육이들이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합니다. 흙도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어야 다육이들 뿌리 내리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흙이 너무 가벼우면 지나치게 날려요. 물을 줄 때 막 퍼지고요. 그러면은 이제 좋지 않죠. 마사가 그런 단점을 보완해 주고요. 무엇보다 물빠짐이 좋은 재료입니다. 마사는 10%에서 15%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오늘 15%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상토 30에 마사 15%를 넣습니다. 네. 그 다음 이 하얀 거는 펄라이트라는 거예요. 펄라이트. 얘네들은 이제 인공석인데요. 이 화산에서 나는 재료를 뻥튀기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뻥튀기. 뻥! 하고 이제 나온 돌입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뻥튀기 된 거기 때문에 안에가 공기층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 펄라이트는 역시 물빠짐을 좋게 하는 재료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벼운 이 돌이기 때문에 다육이들이 이걸 잡아요. 뿌리들이 이거를 이렇게 움켜쥡니다. 그런 기능이 있는 펄라이트라는 재료예요. 얘는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흙이 너무 가벼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펄라이트를 많이 넣으면 흙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얘는 10%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사 30, 15, 그리고 10. 이 다음 이 노란 돌은 녹소토라는 거예요. 녹소토. 녹소토 이렇게 누런 빛깔이죠. 녹소토는 이 일본의 이 화산지대에서 출토된 재료인데요. 이 가공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녹소토는 굉장히 용도가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물의 삽목, 뿌리를 내릴 때도 쓰고요. 다육이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 재료예요. 이 녹소토의 기능은 보습력하고 통기성이 있어요. 보습력, 통기성, 배수성.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이제 보습력이 가장 중요하죠. 이 다육이들은 물을 좀 오랫동안 안 주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일부 다육이들은 좀 이제 쭈글쭈글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여름이나 아니면 한겨울에는 다육이 물을 어쩔 수 없이 못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녹소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얘네들이 물을 머금고 있다가 다육이들에게 이제 전달해 줍니다. 물이 없을 때. 그래서 다육이들 입장이 쪼글쪼글해지지 않고 통통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녹소토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돌이기 때문에 배수성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 돌 자체는 물을 조금씩 머금지만 이 돌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으면 이 사이로 물이 빠져나가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녹소토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은 그런 재료예요. 그렇지만 녹소토는 통기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통기성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한데요. 이 단점을 보완하는 게 바로 여기 동글동글한 S라이트라는 거예요. S라이트. 구스라이트처럼 생겼어요. 완전 동글동글하죠. 이 황토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얘네들은 이렇게 이 굉장한 고온에서 이제 가공이 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단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흙을 뭉쳐놓은 거다 보니까 구멍이 항아리처럼 조금 이렇게 있어요. 옹기처럼 미세한 구멍이 있어서 그 사이로 바람이 통합니다. 바람 통하는데 굉장히 좋은 재료예요. 그리고 이 S라이트는요, 다육이를 뿌리를 내릴 때, 뿌리 없는 다육이들 있잖아요. 또 적심을 하시거나 그러실 때는 다육이들 뿌리를 다 자르는데, 이 S라이트를 깔아 놓으시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뿌리 없는 다육이를 올려 놓으시면은 다육이 뿌리가 굉장히 잘 내려요. 그만큼 S라이트가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합니다. 뿌리 없는 아이들도 뿌리를 잘 내리듯이 뿌리 있는 아이들도 이 흙에다 심어 놓으면 얘네들이 이제 뿌리를 잘 내리게 해주겠죠. 네. 그리고 이제 배수성도 있어요. 배수성도 있고, 그리고 통기성 좋습니다. 네. 이 시원시원하게 다육이들 뿌리를 해주는 그런 재료예요. S라이트. 그래서 S라이트 10% 들어갑니다. 네. 녹소토도 10%고요. 마지막은 산야초인데요. 사실은 다육이 흙 배합하실 때 다른 유튜브 또 보시면 아실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재료 더 많이 넣어요. 지금 재료도 꽤 많잖아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인데 여기다가 뭐 동생사, 휴가토, 경석, 난석 이렇게 다 넣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좋긴 한데 비용적인 부담이 너무 크죠. 저도 그렇게까지 하면 비용적인 부담이 커서 오늘 또 이제 간단하고 비교적 저렴하게 실용적인 흙을 섞으실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석하고 이런 아이들은 넣지 않는데 이 산야초에 그 재료들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재료들이 다 조금씩 섞여 있기 때문에 녹소토나 S라이트가 없으면 이 산야초만 넣기도 합니다. 이 녹소토, S라이트 없는 비율만큼 산야초를 넣어야 되겠죠. 이 산야초에는 진짜로 여러 가지 재료가 진짜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유용한 재료예요. 산야초는 그래서 20%를 넣습니다. 여기에 뭐 동생사, 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20%를 넣어주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비율을 총 정리를 하자면 상토는 30%, 그리고 마사는 15%, 펄라이트는 10%, 그리고 녹소토 10%, 산야초 20%, S라이트 10%예요. 근데 수학을 잘 하시는 분이면 아시겠죠? 5%가 비어요. 5%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지렁이 분변토라는 거예요. 지렁이 분변토. 우리 다육이 키울 때 영양도 중요하잖아요. 너무 이렇게 영양분 없는 돌 재료들 많이 넣어주면 다육이들이 성장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지렁이 분변토는 선택사항이긴 한데요. 내가 다육이를 좀 통통하게 그리고 좀 빨리 키우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지렁이 분변토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 지렁이 분변토는 지렁이들이 천연으로 만들어낸 비료잖아요. 그래서 이제 냄새도 나지 않고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화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천연, 좋은 재료예요. 이 지렁이 분변토를 5%만 넣어줍니다. 저는 5% 넣을 거예요. 이렇게 5%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얘네들은 또 너무 많이 넣으면 우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딱 5%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지렁이 분변토. 그렇게 해서 재료 섞는 거고요. 제가 이 상토는 30%밖에 안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2숟가락을 더 넣어줄게요. 2번 더 퍼서 이렇게 한 번, 2번 이렇게 넣어줍니다. 한 번, 2번 넣어주고요. 다음으로 마사도 제가 10% 넣었기 때문에 5%를 더 넣어줍니다. 반 숟가락 더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마사 이렇게 뿌려줍니다. 다음 이제 이 나머지 재료들은 다 10%씩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비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비워볼게요. 이렇게 섞어줍니다. 잘 섞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섞으셔가지고 이렇게. 근데 얘네들이 좀 특정 재료들이 몰려있지 않게 잘 섞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잘 섞어주셔야 돼요. 이러면 이제 우리가 다육이집이나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갈이 할 때 나오는 흙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가 다 들어가니까 색깔이 좀 다채로워졌죠. 처음에 상토 30%라고 하면은 좀 이제 색깔이 좀 이제 돌 색깔이 많을 것 같다. 왜냐면 돌이 70%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의외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많이 섞었는데도 그냥 갈색이에요. 이렇게 섞어줍니다. 여기서 이 흙 비율은 사실 정답은 없어요. 그리고 지역마다 환경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 지역에 그리고 내 집 환경에 맞는 그런 재료 비율을 섞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집이 좀 건조하지 않다, 좀 습하다, 그러면은 이 상토를 줄이셔야 돼요. 이 상토 방금 갈색 흙을 20%만 넣어주시고요. 거기다가 이제 마사랑 펄라이트를 빈만큼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집이 좀 이제 좀 많이 덥다. 더우시면은 통기성이 좋게 하는 녹소토나 아니면 S라이트를 더 넣어주시면 되죠. 상토를 많이 넣으면은 영양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다육이들이 좀 급하게 자라죠. 다육이들이 좀 빨리 자랍니다. 대신 모양이 예쁘게 굳혀져서 자라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좀 모양을 좀 이제 예쁘게 하시고 싶으시면은 상토를 좀 적게, 그리고 좀 내가 좀 빨리 커서 이제 튼튼한 아이를 보고 싶다 하시면은 상토를 좀 많이 그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흙을 섞어 봤는데요. 사실은 다육이마다 성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 흙이면은 모든 다육이들이 다 잘 자라는 흙이에요. 보편적인 흙을 섞어 봤고요. 이제 사실 흙을 섞는 게 좀 복잡하게 보이긴 해도 섞여져 있는 흙을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저렴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장점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흙을 섞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흙을 아직 안 섞어 보셨다면 한번 이렇게 섞으셔서 다육이를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다육이 심는 거 보여드리고 또 예쁜 다육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